번째 달려보죠. 아, 이거 진짜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이번에도 초대박조짐이에요. 영화 범죄도시 4. 개봉 이틀 만에 관객 100만을 거뜬히 넘겼다는데 첫날에만 82만, 그리고 오늘 오전 100만. 야, 이거 1000만 넘겠어요, 이번에도. 네, 이 기세면 가능할 것 같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올해 상반기 최대 기대작이었는데요. 역시나 이틀 만에 100만 관객 돌파했습니다. 올해 개봉작 중에 가장 빠른 속도고요. 이 사전 예매량만 60만 명이었습니다. 개봉 당일에 82만 거뜬히 넘어서면서 올해 최고 오프닝 스코어를 기록했는데 한국 영화상으로는 4위에 등극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당연히 박스오피스 1위입니다. 자, 중요한 손익분기점 350만 명 넘어야 하는데요. 이 기세면 무난할 걸로 보이고 그 1000만 영화 달성도 가능할 걸로 보인다는 게 이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파묘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 1000만 영화가 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리즈 중엔 처음으로요. 그 베를린 국제영화제 베를린알레 스페셜 갈라 부문에 한국 시리즈 영화 최초로 공식 초청이 또 됐습니다. 그 배우 마동석 씨가 역시나 이번에도 주연 배우 겸 제작자로 참여를 했고요. 현재 8편까지 기획이 돼 있다고 합니다. 특히 범죄도시 4편에서 지금 나온 장이수 아주 그냥 엄청난 주목을 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좋습니다. 예, 다음 이어가죠. 세 번째 우물투척입니다. 남의 가게 앞에 악취가 진동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뿌려놓고 도망갔다는 사방가족의 제보입니다. 만나보시죠. 자, 어둑한 새벽, 한 남성의 손에 정체 모를 검은 봉지가 들려 있습니다. 자, 건널목을 지나서 한 골목으로 들어서는데, 자, 이 봉지를 구석에 저렇게 숨기죠. 무슨 꿍꿍인지 눈치도 보고 안절부절 못하더니 막 돌더니 갑자기 시야에서 확 사라집니다. 자, 잠시 후에 큰 길에서 다시 나타난 저 남성, 한 가게 앞쪽으로 쓱 지나가는데요. 다시 골목으로 들어와서는 바로 문제의 이 봉지를 들고 골목을 다시 나섭니다. 골목 쪽으로. 그리고는 가게 앞으로 가더니 그걸 쓱 저렇게 뿌리는데, 아이고 이거 음식물 쓰레기, 심지어 한 번 더 투척을 합니다. 그냥 손으로 싹싹 잘 비벼놓고 있어 지금. 자, 이 남성 남은 봉지를 들고 유유히 저렇게 또 떠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음스 테러, 온 동네가 악취가 진동을 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신 영상은 지난 8일 날 찍힌 거고요. 서울 성수동에 있는 한 부동산 앞이라고 합니다. 지금 새벽에 저 남성 마스크에 모자까지 쓰고 나타나서 음식물 쓰레기를 투척을 한 것인데요. 이게 처음이 아니랍니다. 사실은 4년 전에도 저기 페트병에 뭔가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상한 찌꺼기를 가져와서 갖다 놨던 적이 있었고요. 올해 초에도 음식물 쓰레기를 투척하는 사건이 있었대요. 두 번 다 이 가게 사장님께서 직접 치우시고, 이게 CCTV가 그때는 없었답니다. 그래서 범인을 못 잡았는데 사비를 들여서 CCTV를 설치해서 저렇게 찍긴 찍었는데, 문제는 보셨다시피 다 가리고 있었잖아요. 3주 전 일인데 아직까지 범인을 찾고 있지는 못하다고 합니다. 교수님, 저자의 심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 공격에는 직접적 공격과 간접적 공격이 있는데, 저거는 대표적인 자기의 그 정체를 숨기고 상대를 골탕 먹이는 그 간접적 공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보자인 이분의 그 말에 의하면 자신은 원한을 사거나 그럴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 3차례에 걸쳐서 음식 쓰레기를 투척한 이 사람은 분명히 3명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동일인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본인은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분이 살고 계시는 이 성수동이라고 하는 이쪽 동네가 상당히 그 재개발과 연관돼서 상당히 여러 가지 어떤 진행도 되고 있고 갈등도 있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 이분이 이제 조합원으로서 그 재개발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을 내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추정컨대 아마 상대적으로 재개발에 반대를 하는 사람의 소행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미 이제 경찰이 저 CCTV를 가지고 지금 수사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행위를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본인이 뭔가 사법 처리를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혹시 이걸 보고 계신다면 이제 그만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택시에서 음란한 소리가. 자, 아이와 함께 택시에 탔다가 불쾌한 일을 겪으셨다면서 제보해 주셨습니다. 영상 만나보시죠.
자, 택시 아닙니다. 방송 심의 규정상 소리를 들려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보시는 대로 앞좌석에서 야한 동영상에서만 나는 소리, 민망한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자, 기사 얼굴 가렸지만요. 저 택시기사 이 상황을 즐기는 듯 백미러로 제보자를 힐끔 쳐다보기까지. 자, 제보자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약간 눕혀놓고 조작을 했던 것 같아요. 뒤에서 안 보이게.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여자 목소리가 처음에는 들리길래 그 택시 뭐 배차 소리인가 이랬는데 갑자기 이게 뭐 대화 소리가 나면서 뭔가 이상한 소리다. 그 소리다. 이렇게 감지를 하고 그때부터 촬영을 시작한 거죠. 백미러로 계속 보고 있었을 때 눈이 한번 마주쳤단 말이에요. 근데도 이거를 1분 이상 계속 방치를 했다는 거는 이거 분명히 보기가 맞다. 자, 수치스럽고 공포스럽고 내 돈 내고 택시 타면서 이게 무슨 봉변입니까, 박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4월 17일 날 있었던 일인데요. 제보자가 용산역에서 택시를 탑승하고 목적지 근처에 왔을 때 여성의 목소리 들렸다고 하는데 이게 배차 소리인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음란물에 나올 법한 소리였다고 해요. 혹시나 실수인가 생각이 들었는데 이 백미러를 통해서 계속 눈치를 보던 택시 기사하고 눈이 마주쳤다고 하고 1분 정도 지속이 된 걸 봤을 때는 이런. 고의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5개월밖에 안 된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해코지 당할 것 같아서 별말 없이 하차를 했고 유모차를 뒤에 트렁크에서 내줬다고 합니다. 자, 나중에 경찰에 이 영상을 토대로 신고를 했는데 경찰에서는 정확하게 휴대전화 만지거나 보는 장면이 없어서 증거는 불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만 이게 추가 피해 같은 거 혹시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보를 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다시는 눈에 띄지 마라. 이 도발적인 이 제목,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황당한 모습들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진 만나보시죠. 자, 앉아가라고 만든 좌석에 웬 남성이 저렇게 벌러덩 두 다리를 곧게 쭉 펴고 가방을 베개 삼아서 쿨쿨 골아 떨어져 있습니다. 이 와중에 말이죠. 인당수 심청이 마냥 신발과 또 휴대전화는 저렇게 바닥에 가지런히 놨어 또. 자, 보통 막차 때나 볼 수 있는 풍경이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이게 막차냐? 아니요. 오전 7시 출근 열차. 그러게요. 이 제보자분이 사진을 찍은 건 지난해 11월이었다고 합니다. 오전 7시경에 출근하려고 지하철 경춘선을 타는데 저 남성이 딱 있었던 겁니다. 출근 시간대니까 계속 사람들이 더 탔을 거 아니에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꿋꿋이 자고 있었고 보는 사람들은 한숨만 지었는데 누가 신고를 했는지 안내방송이 한번 나왔대요. 안내방송 듣고도 뭐야 하더니 다시 자더랍니다. 근데 맞은편에 있던 한 남성이 그쪽으로 가서 깨우더래요. 그래서 드디어 누군가 좀 용기를 내서 항의를 하는구나 싶었는데 일행이었답니다. 그래서 깨워서 저 내 자리 둘이서 차지하고 앉아서 계속 휴대전화 보다가 중간에 내렸대요. 아이고. 자, 이번에도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진 만나보시죠. 자, 한적한 도로 위 앞서가는 차 위로 두 사람이 빼꼼. 하여튼 녀석들, 저 어린 녀석들 위험하게 시린 줄 알았는데 한 손에 새하얀 저 막대기가 들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인 여성들 연초를 손에 쥐고 흡연을 하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 예, 4월 17일 대구에서 한 도로에서 목격된 모습인데 선루프에 두 사람이 나온 게 보였고 어린이인 줄 알았대요. 근데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을 봤고 20대 초반의 두 명의 여성이었는데 상체를 밖으로 내놓고 문제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뭐 담배도 뭐 좀 그렇지만 피는 거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상당히 위험해 보였고 그래서 지금 이게 나왔는데 당연히 안전띠 착용해야 되고요. 더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운전자가 주의를 해야 될 요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은 거는 뭐 가태료 사안이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내 밥그릇에 손대는 그녀입니다. 자, 사방가족께서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셨어요. 네, 한 입만 외치는 동료 때문에 너무 괴롭다는 사연입니다. 이 사연자는 회사에서 동료 3명이랑 거의 항상 점심을 같이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6살 많은 동료 한 명이요. 매일같이 한 입만을 외친다는 겁니다. 반찬들까지 골고루 쏙쏙 한 입씩 다 얻어먹는데 뭐 준다고 해도 거절이긴 한데요. 본인 음식 나눠주거나 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에는 나 식탐 없는 편이잖아 이렇게 말하고 다녀서 황당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뒷담하는 것 같아서 다른 사람들도 뭐 불편한 건지 나만 불편한지 이런 거 물어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사연자가 편의점에 도시락 사러 가는데 그 동료가 난 소시지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2,000원짜리를 이제 부탁받았으니까 사다 줬는데 얼마냐고 묻더니 그렇구나 하고는 그냥 꿀꺽했습니다. 아이고. 지금까지도 소시지 값을 안 줬고요. 아무래도 줄 생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너무 소액이라 차마 달라고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셔틀 시키고 돈 안 주고 한 입만 하고 이런 얌체 같은 동료, 제가 예민한 건가요? 라고 물어오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6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한 입만 동료입니다. 어머머, 자연 씨 자기 좀 웃긴다. 아니 내가 한 입 좀 먹어서 밥이 다 사라졌어. 누가 들으면 자기 되게 소식하는 줄 알겠어. 아니 이게 뭐라고 제보까지 하고 있어. 자기도 내 거 한 입 떠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응? 아니 오가는 밥정의 동료애도 커지는 법이거늘. 진짜 요즘 MZ 애들 왜 이러니 정말 정내미 떨어지게 동그라미. 좋습니다. 이거 뭐 이론의 여지가 없을 거라고 저도 생각했어요. 다음 사연자입니다. 저기 차장님, 화는 제가 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코로나 끝났다지만 남의 밥 그렇게 달라고 하시는 거 예의 아닌 거예요. 한두 번 더. 그리고 심지어 부부지간에도 야식으로 라면 끓여놨는데 한 입만 하면 그거 이혼합니다, 그거. 그리고 다 떠나서 소시지값 2,000원 주고 큰 소리차 X. 자, 박 변호사님. 이건 뭐 사실은 위생적인 문제도 있을 뿐더러 사실 좀 얌체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계속 습관적으로 한 입만 달라고 하는 거 상당히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싫습니다. 저런 사람이 있다면. 예. 충분히 그렇고 더 그런 거는 소시지 사달라면 돈을 줘야지. 안 그러면 그런 심부름을 시키지를 말든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납득하기가 매우 어렵고 저는 좀 고의성이 있다고 봅니다. 진짜요? 계속 일부러 뺏어 먹고 또 소시지 돈도 안 지불 안 하고. 부하 직원에 대한 갑질. 저는 좀 그렇게 인식이 좀 되거든요. 그렇군요. 자, 교수님, 보통 그렇잖아요. 부부지간에 막 한 명이 막 저녁 못 먹고 와서 밤에 이제 라면 딱 끓였는데 쪼라로 옆에 와가지고 막 이런 너무 꼴보기 싫잖아요. 네, 그렇죠. 아니 반응 좀 해주세요. 아무래도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주위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저렇게 해 온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 않고는 보통 사람들은 저렇게 뭐 옆에서 돈을 주고 하라 그래도 하기 힘든 그런 상황인데 한 입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안 돼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이제 직장 동료라고 하더라도 6살이 많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보다 후배들한테 저렇게 하는 것인데 글쎄요, 그 윗사람한테는 그렇게는 분명히 못할 것이고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이 제보자분 같은 경우는 이거 그대로 놔두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기 조금 그쪽에서 좀 차갑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한 입만 그러면은 그거 저 위생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2,000원을 갖다 안 주면은 2,000원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이 사람은 앞으로 이런 것들이 주위 사람들한테 자꾸 먹어 들어가니까 그 폐가 더 크게 다른 쪽으로 번질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 이게 오 교수님 말씀 맞긴 한데 우리나라 이 직장 생활에서 그게 말이 떨어집니까, 입이? 근데요, 꼭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제일 짜증나는 스타일이에요. 뭔가 대놓고 정말 큰 건으로 하면 바로 얘기라도 하는데 왠지 나로 하여금 이런 거 가지고 말하는 내가 더 이상한 거 아니야? 직장에서 이런 거 견뎌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고민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민하게 만드는 게 제일 나빠요. 근데 왜 빨리 말을 해야 되냐면요. 그러다가 쌓이고 쌓여서 이분은 폭발합니다. 그럼 무슨 모양새가 만들어지냐? 네. 진짜 별거 아닌 일로 엄청나게 큰 화를 내는 사람처럼 피해자가 가해자가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에 본인이 이르기 전에 빨리 얘기를 하십시오. 그렇군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나요? 네, 바른 사람님, 똑같이 해주세요. 한 입만도 문제지만요. 피 같은 돈 좀 뜯어먹지 마세요 하셨고요. 중기시루 어무이님, 저건 얌체가 아니라 거지근성 아닌가요? 하셨고요. 김희준님, 제 주변에는 커피도 한 입만 하는데요. 그거 더 싫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군요.